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문종실록 제19 문종 우애를 믿으며 세상을 뜨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문종실록 막상 이제 문종 얘기는 별로 못하고 좀 약간 좀 이렇게 싱겁게 또 다소 아쉽게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문종이 재위기간이 너무 짧았거든요. 또 실제로 또 이제 문종이 하신 일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미 이제 세종 말년에 세자 시절에 했던 일들이 굉장히 또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세종 말년 부분하고는 겹치는 게 많아가지고 문종실록 다룰 게 요게 이상 나오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때는 1452년 5월입니다. 조선 조정에는 아문이 들이게 되었으니 바로 국왕인 문종이 위독한 상태에 빠진 거였죠. 문종은 세자 시절부터 부왕인 세종을 도와서 국정을 이끌었던 만큼 왕이 되기 위한 정말 충분한 커리어를 쌓았던 인물이에요. 이게 진짜 조선 역사상 세자들을 통틀어도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커리어를 쌓고서 왕이 올라갔죠. 실제로 이제 문종이 여러 방면에서 능력이 굉장히 특출났는데 그 동생이 안평대군이 원체 명필로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에 묻혀서 그렇지 문종도 꽤나 명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다방면의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실무 경험도 충분히 쌓았고 근데 문제는 그거를 제대로 꼽혀보기도 전에 문종이 이렇게 아쉽게도 퇴장을 하게 되죠. 이렇게 문종은 개인적인 능력도 뛰어났고 특히 학문은 연마한데도 게을리하지 않는 그야말로 모범생 오브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하들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거 문종이 왕이 되시면은 세종 못지않은 성군이 되시겠다. 잘만 하면 우리가 2연타 성군을 그렇게 맞이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실제로 이제 문종이 왕이 된 이후에 혹시 있을지 모를 외침을 대비해서 대대적으로 국방력을 증강시켰죠. 그래서 뭐 화차도 개발하고 오이진법도 체계를 찾고 그랬었죠. 그 말고도 이제 부왕 때부터 해왔던 각종 사업들을 완수하는 등 순조롭게 왕업을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즉위 초반에는 신하들이 예상대로 이제 또다시 세종이 뒤로 잇는 훌륭한 성군이 나오셨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문종은 세종 말년부터 이미 건강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사실 한번 그때 죽을 고비를 넘겼었잖아요. 왕이 된 이후에 경무에 시달리는 통에 이게 또 병치레를 계속 이제 한 데다가 이거를 좀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즉위 2년차에 접어들 무렵 급격히 건강 상태가 악화가 돼가지고 아주 위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문종에게는 세자 이홍이가 있었습니다. 특이하죠? 이름이 외자가 아니고 두 글자예요. 이게 세자들 중에서 이름이 외자가 아니라 두 글자인 사례가 이거 말고도 누가 있냐면은 태종 이방원. 근데 이방원은 원래 이제 고려시대 사람이고 원래 이 사람은 왕이 될 그게 아니었다가 뭐 정변을 통해서 왕이 된 것도 있었고 애초에 뭐 아버지였던 이성계가 조선을 안 세웠으면 왕이 될 그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보면은 이 세자 이홍이가 굉장히 특이 케이스긴 해요. 이름이 두 글자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아시다시피 이분이 단종이 되는데 보통 왕이 되면은 외자로 그것도 잘 안 쓰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거든요. 근데 개명할 새도 없이 좀 이제 안타깝게 끝났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제 세자 이홍이가 있었지만 문종이 결혼 생활이 정말 다사다난했죠. 첫 번째 부인은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해가지고 압승술에 손을 댔다가 아웃당하고 두 번째 부인도 역시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해서 레즈비언이 돼가지고 동성애를 하다가 아웃당하고 그래서 결국 세 번째 부인이었던 현덕왕후 권씨를 얻어서 천생연분으로 살 뻔했는데 이게 너무 늦은 나이에 애를 낳은 데다가 또 현덕왕후 권씨가 낳자마자 세상을 뜨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됐죠. 이렇게 해서 모후인 현덕왕후 권씨가 세자를 낳자마자 세상을 떴다라는 것 때문에 만약에 문종이 지금 유고가 발생하게 된다면은 이 어린 세자는 이렇다 할 보호자도 없이 사실상 고아인 상태로 왕위에 올라야 하는 그런 굉장히 좀 이제 암울한 분위기였다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문종은 당연히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사실은 뭐 아버지 때부터 말년에 좀 이 일을 거들었죠.
왕이 하는 일을 좀 이제 보조적으로 거두고 있던 두 아우, 수양대군과 안평대군. 이 두 사람 눈치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안평대군은 뭐 큰 야심은 없어 보였어요. 이때까지 딱 봤을 때. 그런데 역시 수양대군은 여러모로 위험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종도 당연히 그걸 알아봤는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이미 문종이 왕이 될 무렵이 되면요. 수양대군의 힘이 너무 세졌어요. 사실 이거는 세종이 조금 실수한 건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힘을 너무 많이 키워주는 건 좀 곤란했거든요. 세종도 막판에 이제 연세도 많이 드셨고 몸도 많이 아프고 그런데다가 세자였던 문총까지 유독하니까 경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마 그런 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 무렵이 되면은 수양대군은 하나의 어엿한 정치 세력으로 급부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바와 같이 수양대군 특유의 거침없는 성격과 기질 그리고 종종 주변의 시선도 진짜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야심을 갖다가 풀풀 내비치는 그런 태도 이거 문종이 모를 리가 없다 이거죠.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수양대군이 월권을 행사해가지고 그 승려를 풀어줬던 그 사건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문종이 수양대군을 함부로 압박을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함부로 처벌하기도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문종이 수양대군한테 우유를 들먹이면서 내 동생은 착해. 내 동생은 충심으로 한 거야. 저희 동정심으로 한 거지. 저게 나쁜 의도로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이유가 그게 진짜라기보다는 이런 부분들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미 수양대군은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된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공연히 수양대군을 몰아붙였다가 더군다나 저게 성격이 있는데 궁지에 몰린 수양대군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문종이 건강 상태라도 좋았다면 왕권이 공고했을 테고 그렇다면 수양대군이 애초에 뭐 저렇게 까불짝거리는 행동을 못했겠죠. 그리고 저렇게 까불짝거리는 행동을 했을 때 바로 그냥 철탈에 내려가지고 아작을 내는 것도 가능을 했을 텐데 지금 현재 문종 자체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무리하게 수양대군을 몰아붙였다가 갑자기 자기가 덜커덕 내일 죽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오히려 수양대군에게 정변의 빌미를 제공해 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문종이라고 해서 수양대군의 저런 행동들을 모르는 건 아니었는데 수양대군이 월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도전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탓하지 않고 감싸줬던 거죠.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문종 입장에서는. 그래서 차라리 문종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차라리 여기서 수양대군과의 우애를 강조를 하면서 그냥 수양대군에게 계속 동정심을 호소를 하자. 그렇게 동정심과 연민으로 호소를 하면은 이게 차라리 좀 더 낫지 않겠냐. 그런 판단을 내렸던 거죠. 물론 수양대군이라고 해가지고 뭐 단순히 동정심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자신의 야심을 중단하진 않겠죠. 수양대군이 또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문종이 진짜 노렸던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수양대군하고 우애를 강조하면서 내 동생은 착해 그럴 리가 없어. 내 동생하고 나하고 사이가 얼마나 좋은데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함으로써 이게 사실상 천하의 공인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천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을 거 아니에요. 수양대군하고 문종은 저렇게 사이가 좋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수양대군이 마각을 드러낸다. 이거는 민심 여론이 상당히 좀 수양대군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이 체면 문제 때문이라도 섣불리 이빨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문종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안전장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안전장치치고는 상당히 좀 이제 부실한 안전장치인 거는 맞아요. 하지만 당시 문종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었나 뭐 또 그런 생각도 나름 듭니다. 이렇게 해서 문종이 각별히 조심하고 신중을 기하면서 수양대군을 대우를 했지만 결국 시간은 수양대군 편이었죠. 문종의 병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됩니다. 즉 이제 문종이 즉위 2년차에 접어들게 되면서 거의 거동조차 하기 힘들어지게 되잖아요. 이게 사태가 심각해지자 수양대군은 이제 속으로 슬슬 생각을 하죠. 드디어 나에게도 기회가 오는구나.
문종은 세자 시절에 한번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었던 지병인 종기가 더욱 악화되면서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처지로 몰리게 됩니다.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죠. 뭐 종기 때문에 사람이 죽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종기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표면적인 증세인 것 같고 내부적으로는 아마 거의 뭐 죽을 병이었던 것 같아요. 암이었을 수도 있고 뭐 혹은 신부전증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성인병이라든가 그런 일종이었을 수도 있죠. 종기가 발생되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니까요. 그래서 뭐 이제 그때 당시 의학기술로는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종기라고 통치긴 했는데 아마 거의 죽을 병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 문종은 이제 이대로 자신이 세상을 뜬다면은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였냐면은 당연하게도 어린 아들 이홍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에 현덕왕후 권씨라도 살아 있었다면은 뭐 수렴청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어린 왕의 뒤를 봐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세자에게는 그런 모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치명적이한 거죠. 거기다가 왕실 어른들도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종 돌아가셨고 세종이 이제 와이프 그러니까 문종의 어머니죠. 돌아가셨고 당연히 이제 뭐 태종 쪽 라인은 다 돌아가셨고 결혼이라도 했으면은 처가댁이라도 있을 텐데 그러면 뭐 좀 이게 외척의 힘을 빌리는 게 약간 좀 꺼림직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처가 쪽에 기대를 언덕이라도 있을 텐데 지금 세자한테는 이런 것들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종의 걱정 근심은 날로 깊어만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종이 어린 세자의 운명을 두고서 근심을 하든지 말든지 이 죽음의 사신은 이미 문종에게 직계 그림자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1452년 5월 14일 드디어 이제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결국 문종은 병마를 이겨내지 못한 채 세상을 뜨게 됐죠. 향년 39세였는데 물론 이게 요즘 기준으로 보면요 문종이 굉장히 단명을 한 거 아니냐 좀 그런 이미지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0대 뭐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40살을 전후로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껏해야 뭐 40 초반 혹은 이제 뭐 30 후반에 돌아가신 경우는 왕왕이고 그래서 가만 보면은 이게 문종이 일찍 죽은 거냐 단명한 거냐 하면은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종이 병약했냐라는 것도 글쎄요. 아마 세종도 이제 일찌감치 성인병 얻으셔가지고 골골거리셨던 걸 놓고 보면은 문종이 유달리 병약한 게 아니라 그냥 세종이 좀 골골거리시면서 오래 사신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거고 이 평균 수명을 놓고 보더라도 조선시대 왕들이 이제 언제 돌아가셨냐 그걸 놓고 보더라도 문종이 유달리 일찍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근데 문종이 단명했다라는 이미지가 왜 생겼냐면은 이 결혼 생활에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하필이면은 어린 세자를 너무 뒤늦게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종이 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단명한 거 아니냐 그런 이미지가 더 씌워졌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당대 사람들도 문종의 죽음을 두고서 세종이 승하했을 때보다도 더 슬퍼했대요. 그거는 이제 문종이 자신의 능력을 다 펴보지도 못하고 제2 2년여 만에 세상을 떴다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슬픔도 있었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측은지심도 있었겠죠. 아니 저 어린 아들을 놓고서 이렇게 가셨으니 어머니도 없고 저 어린 아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이 험난한 전국을 헤쳐나가겠냐 좀 거기에 대한 동정심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종이 승하하자 온 궁궐은 울음바다가 됩니다. 이게 단정실록에 따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때 울었던 사람 중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이 수양대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수양대군이 얼마나 비통해하면서 울었는지 울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이게 약을 먹고서 몸조리를 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울었다더라 라는 내용이 단정실록에 천머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안평대군은 오히려 기뻐하는 내색을 내비쳤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안평대군은 싹수가 노랬다. 뭐 이제 그런 내용도 단정실록에 천머리에 나오는데요. 한번 실록의 내용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위사와 백관들은 모두 소리 없이 울었고 세조가 가장 비통해하였다. 이용은 여기서 말하는 이용이 안평대군이죠. 승하한 뒤로부터
매양 대궐들에 들어오면 기뻐하는 것이 얼굴빛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문정이 돌아가셨으니까 내 세상이 왔구나 하면서 안평대군이 저렇게 막 좋아하더라. 저거 저 때부터 이제 싹수가 보이더라. 라는 내용이 이렇게 한 구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하 내용을 보면은 세조가 사저로 물러나와 자성, 왕비와 더불어 서로 대하고 울어서 비통함이 지나쳐 기운이 막히니 약을 먹고 풀기까지 했다. 집에 와서도 얼마나 울었는지 울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이게 약 처방을 받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슬프게 울었다더라 라는 내용이 단정실록에 나오는데 다들 아시죠? 그죠? 이거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아시죠?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는 정변을 성공시킨 수양대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아무튼 문종이 승할 당시 수양은 자신이 문종에게 입은 은덕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막 그런 것도 열거하기 시작을 해요. 벌써부터 이제 발동이 걸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형님 문종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항상 자신과 더불어서 상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를 갖다 애지중지 대했다라는 것을 사람들 사이에서 어필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선왕이 돌아가셨으면 선왕의 덕을 갖다가 칭찬하는 말을 해야지. 이상하게 자기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 자기 자랑, 자기 편에는 그야말로 귀신 같은 사람이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이분은 진짜 21세기에 태어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뭐 이제 이런 말도 해요. 사료를 보면 이렇게 써있는데 일찍이 진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오이진법이죠. 오이진법 만들 때 수양대군이 기여를 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말씀하시기를 이정, 제갈량인들 어찌 수양보다 나을까 하였다. 또 일찍이 내 궁에서 칭찬하시기를 수양은 비상한 사람이야 하였다. 대저 형제간에 우애하는 마음이 천성에서 나왔으니 우리 형제가 이로써 감격하여 울기를 끝없이 하였다. 이게 단종 즉위년 그날에 있었던 실록 기사이긴 한데 정황상 봤을 때 문종이 승야한 날에 했던 말인 것 같아요. 이 말이. 아니 그러니까 선왕이 돌아가신 그 날에 한다는 소리가 저런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당태종 때 명신인 이정 그리고 촉한의 승상인 제갈량보다도 내가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다. 그거 누구한테 인정받았냐? 나의 형님이 문종한테 인정을 받았다. 아니 그 말을 갖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대단한 게 하여튼 이제 수양대군은 문종이 자기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우애로서 대우해줬다라고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표현하는 수사법이 굉장히 뭐랄까요. 이게 애지간한 사람 멘탈로는 진짜 입 밖에 내기 힘든 그런 아주 낯뜨거운 말들을 갖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뱉는 그런 어마어마한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거 보면 정말 수양대군이 재밌긴 해요. 이처럼 문종은 야신과 수양대군의 과장된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게 됩니다. 이렇게 이승을 떠나가는 문종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자신의 어린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 무력함을 느끼면서 세상을 뜨게 됐다는 거죠. 이제 문종이 믿을 거라고는 진짜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입만 열면 저렇게 이제 내가 우리 형님하고 얼마나 우애가 깊었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수양대군. 수양대군이 말하는 저 우애라는 것이 진정한 우애이기를 바랄 뿐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현재 문종이 바랄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희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짧게 제2기간을 마쳤던 문종실록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문종은 이렇게 세상을 뜨게 되었고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이긴 하죠. 만약에 문종이 오래 살았으면 뭐 또 조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을까 그런 이제 궁금증도 있지만 역사에 어차피 만약이라는 게 없고 일단 문종은 돌아가셨고 어린 세자가 즉위를 하게 되면서 이제 단종으로 올라오게 되죠. 자, 그동안 이제 문종실록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